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에 신부라는 말이 있죠. 결혼식 많고요. 어린이날 있죠. 여기에 스승의 날, 어버이날. 푸르른 잎사귀는 정말 무성해져 가는데 저만 그런지 몰라도요. 이 통장 잔액은 점차 창백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세 만기까지 겹쳐보세요. 정말 집 한 칸 마련 못하고 뭐 했나. 혹은 돈 좀 모아둘 걸 이란 생각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실 때는요. 한숨 쉬지 마시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음 스텝을 위해서 저희한테 연락 한번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잠시 후에 고지해 드릴게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솔직히 내가 어디가 아픈 걸까 이러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막상 진단 받고 나면 또 다음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계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죠. 02-2077-6330번이고요. 혹여나 너무 바빠서 전화하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02797-0300번으로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오셨어요. 신화도시개발연구소 신화선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가 네네. 남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만 해도 돈을 어떻게 모으지? 집은 나중에 어떻게 사지?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어떤 단계를 가장 먼저 거쳐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스텝. 저축부터 하셔야죠. 아, 저축이요. 그럼 어느 정도를 모아서 첫 투자를 해볼 수 예, 있을까요? 물론 뭐 이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은 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작은 돈 한 4, 5천만 원에서부터 한 뭐 1, 2억 정도 이렇게 저축을 해 놓으시고 한 5, 6천 정도 준비가 되신 상태에서 지렛대 효과를 이용을 하셔서 이제 좋은 지역의 주택을 사가지고 이렇게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점핑 이렇게 네.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모은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부동산도 같이 올리고 또 저축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겠죠. 이 어른들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그렇죠. 다 옳아요. 일단 네. 저축하는 습관부터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저축 습관 플러스요. 또 투자 전략은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전화 주신 분들부터 저희가 만나봐야겠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네,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내곡 지구의 내곡 1단지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선착순 분양으로. 네. 근데 그게 향후 전망이 어떨지 계속 보유하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네, 혹시 그럼 정확한 주소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가 내곡 보금자리라서 네. 지금 이제 8월 달에 입주해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내곡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서초구 내곡의 보금자리 아파트를 현재 네. 분양을 받으신 상황이시고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후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좋은 지역에다가 받으셨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지금 이제 한번 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이렇게 표시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쪽이 이제 내곡지구죠. 이쪽이 내곡지구고, 서울 강남권의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면동도 있죠. 이쪽에 우면지구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곡동도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곡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당선, 그리고 청계산 입구역 주변으로 해갖고 녹지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쪽 주변에 이제 그 수요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좀 준비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셨어요? 여기 중장, 저는 50대거든요. 그렇군요. 나중에 이제 좀 차익도 차익이지만 좀 공기 좋은 데서 사시려고 하는 생각도 있으셨죠? 네. 네, 맞습니다. 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중장년층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가. 그리고 네. 향후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아, 자, 네. 예. 서울에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강남 중심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중심지가 있고요. 요런 곳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쪽으로 지금 현재 그 분당 이남 직주를 지금 선호하는 수요자층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또 예, 우면 보금자리가 2,000에서 2,500만 원에 지금 분양이 됐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네. 지금 40평대 아파트, 그러니까 이쪽이 좀 넓은 평형대 아파트도 이쪽은 한 2,200에서 2,300만 원 정도 갈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매 제한도 지금 계속 짧아지면서 이게 실수요자로 늘어나면서 요게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레벨이 조금 이제 그 그레이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이 동네 자체가 조금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쪽 지역이. 그러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데 기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읽어주는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 살면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 살지라고 읽어주는 효과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지금 한 2016년에 신분당선이 지금 정자역하고 강남역으로 이어져 있고 또 정자역에서 지금 수원으로 해가지고 2016년에 강남역에서 또 용산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인기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우면지구하고 현재 같이 더불어서 이쪽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개발 라인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계속 가져가시는데 좀 초점을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목소리가 50대 안 같으세요. 네, 이 말씀 주신 거는요. 일단 향후 전망이 아주 밝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입주해도 괜찮다라는 답변이셨거든요. 뭐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한층 밝아지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답답하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참 이쪽 지역 사실 이 내곡 지역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도 많이 궁금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도 뭐 교통 호재 관련 소식도 상당수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쪽에 이제 신분당선이 지금 뚫리는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 호재가 좋아지면서 이쪽 지역 전체가 지금 현재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방송사로 얘기하기 좀 길어가지고. 네,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예. 이 수요 부분에 대해서 직주 근접 수요도 저희가 기대하면서 이쪽 지역 투자하시는 분들도 또 좋은 호재거리 들려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도 만나봐야겠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무슨 고민 들고 계십니까? 지금 평촌 1기 신도시 네, 평촌 그 관악타운 쪽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네. 근데 지금 32평인데 관악타운 현대 아파트. 네. 근데 지금 그쪽에 내가 한 15년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앞으로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으면 전망이 어떨지도 좀 알고 싶고. 네. 또 하나는 자식이 이제 이쪽에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집을 그 평촌 그쪽 부근에다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네네. 전세 값이나 사는 값이나 차이가 없어가지고 사놓으려고 그러는데 사는 게 나은지 전세로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은지 두 가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제가 이 3본에서 2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평촌 굉장히 자주 갔는데 이쪽 현대 아파트로 문의 주신 거 맞으시죠? 네? 관악의 현대 아파트요. 네, 관악타운. 관악타운의 현대 아파트로 문의 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추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택을 오래 갖고 계셨어요. 예. 조금, 지금 가격 많이 올랐을 텐데. 예전에 갖고 계셔서. 네. 지금 아드님한테도 또 주시려고 하시나 봐요? 그걸 줄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새로 가지고 사시려고 있고, 그러시는 거죠? 아들이 이제 그쪽에다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부근에다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한 20평대를 사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두 가지지.
그래서 좀 알고 싶어요.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지도를 지금 찾아놨거든요. 네. 자, 이제 안양이 이제 비산동 쪽이 이렇게 그 지금 자리가 잡혀 있고, 이 관악타운 같은 경우는 1,800세대 정도 되고 92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이곳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기 신도시인 평촌하고 3번하고 함께 기획된 도시죠, 여기 자체가. 그래서 범계역 인근으로서 서울하고의 그 근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주 근접이 이제 제대로 막 되시는 분들 말고는 그래도 이제 그 뭐랄까 그 근거리에 있다 교통이 좋다 해가지고 실제로 실구 입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학군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범계역 자체가. 그리고 풍부한 수요자층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전세 비율도 한 80% 이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살기 좋다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계산을 했을 때. 현재 위치가 그런 곳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린 다음에 좀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보유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현재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이제 여기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수요가 전부 다 이제 매수 전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어느 정도 이 실구입자들이 매수로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면은 아파트 가격에 대한 가격도 좀 올라갈 거고, 지금 현재 지금 약간 이제 216 대책 때문에, 임대사업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 경기가 이제 쭉 내려간 상황인데, 요게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매수 세례가 상당히 많아지게 돼요. 6월 달에 이제 지나고 나서 발표가 되고 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거의 한 15% 정도 이상 이쪽 지역이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32평 시세 자체가 한 3억 5천, 그리고 이제 그 한 3억 9천에서 4억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 내도 세 가지로 돼 있어요. 네? 아니, 타입이 세 가지로 돼 있다고. 예, 예. 뭘로? 타입이요. 면적이 세 가지로 돼 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렇게 지금 이쪽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한 32평대 아파트를 이게 예를 들자면 3억 5천대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한 3억 9천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교를 한 15% 정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기다렸는데 한 15%가 한 3억 9천까지 올라갔다가 하면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위기를 잘 타가지고 일찌감치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가격을 정해놓고 그때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그렇게 잡으신 다음에 그 전세금액 자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약간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 금액이 점점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현재 이 평양 자체가요, 혹시 몇 평 갖고 계시죠? 32평이요. 아,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2015년도, 16년도쯤 돼가지고요. 여기 자체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이제 한 30평대 아파트들로 점점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초이스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32평대 아파트가 가격이 더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지금 범계역에 과천 이주 세대가 또 있어요, 이쪽 자체가. 과천에 지금 관리 처분이 나네 어쩌네 이러면서 이주 세대가 나가게 되면, 관리 처분이 나눈 순간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던 아파트들이 한 2, 3천만 원 쑥 올라가요. 그러니까 호재거리도 있는 데다가 또 평촌 스마트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안양 1번지에서 범계 쪽으로 상권의 이동이 한꺼번에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가. 그래서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장도 상당히 좋고 살기도 좋고 다 좋은데, 아드님은 사주실 것 같으면 지금 사주셔야 되고, 그리고 예. 그 이제 급매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216 대책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자 시장이 잠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파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6월달 지나고 나면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면 지금 액션 취하시고, 그리고 아버님은 더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두 가지 고민 답변을 시원하게 주셨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가지고 가셔도 좋겠네요. 더 물어볼게요. 저기 융자를 받아서 좀 사놔도 어느 정도 가치성이 있겠습니까? 어떨까요? 자, 아파트는요, 임대 사업을 하시기에는 오히려 은행에 넣어두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세미나 때요, 그런 내용이 왜 그런지 정확하게 다 찝어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한번 자세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시청자님 추후에 또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따로 한번 개별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고민 정말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고민 들고 계세요? 지금 현재 사는 집이, 네, 산 지가 올해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집값도 내리고, 네, 매매 시기를 어느 정도 잡아야 할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이게 지금 고도 제한에 걸려가지고 이게 어느 풀린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네, 시청자님 일단 고도 제한에 걸렸다,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위치 파악이 필요하거든요. 어디에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산구 후암동, 네, 주소 다 얘기하잖아요. 네, 네, 저기 426번지, 네. 명칭은 뉴 후암 아파트로 돼 있어요. 네, 뉴 후암 아파트, 후암동의 뉴 후암 아파트 맞으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고도 제한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 있는지 저희가 주변 지역도 싹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예, 말씀하신 동안 제가 지도를 조금 찾아놨는데요. 지도를 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있는 곳인데, 서호암 쪽이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동호암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은요, 29세대로서 이제 지금 5층 저층 아파트예요, 여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호재거리가 이제 여기로 따지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의 물건이 이쪽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첫 번째는 후암동 일대가 지금 현재 일본의 록본길즈라 그래가지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거, 문화, 유통, 복합 이런 건물들 중에 디자인이 처음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어서 되게 유명해진 록본길즈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양재동에서 하려다가 좀 실패를 본 그런 사건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후보지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여기가. 근데 굉장히 그렇게 되게 되면요,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처럼 상당히 좋아지는데, 지금 록본기 힐즈보다는 오히려 갤러리아 포레가 더 잘 지어졌거든요. 요즘에 지은 거라. 록본기 힐즈 더 유명한 거는 이제 유명한 디자인 처음 만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에 지금 점점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 후보지로 이 지역이 이제 선정이 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호재거리라서 신문에 발표되자마자 땅들이 싹 걷어들여졌어요. 매매가 안 되고. 그게 이제, 그 두 번째는요, 후암동, 동자동, 가롤동 일대 3개 구역이 나눠져가지고 개발 진행하는데 계획이 뚜렷하게 일단은 정해져 있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 호재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절차가 진행되면서부터 부닥침이 상당히 많아요.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이제 나홀로 아파트, 다가구, 단독, 교회 그리고 빌라, 상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서로 이권 다툼 때문에 좀 이득을 많이 보려고 서로 싸우다가 또 시간이 또 연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한동안 좀 진통도 많이 겪을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너무 오래 갖고 있다가 급한 거든 어쨌든 현금을 좀 돌리고 싶다,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 타이밍을 사업 시행 인가 전후 그때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때가 분위기 가장 잘 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완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여기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층고 제한이 지금 현재 높이 제한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 90m 이상으로 이렇게 90m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컨벤션 센터 향후 개발 계획하고 미군 기지 이전, 뭐 평택으로 이전, 그리고 구 수도 요구 자리에 교육청이 들어간다든가 개발 호재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근데 요렇게 가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만약에 사업 시행 인가 전후로 매도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관리처분 이후까지 간다 그러면은 조금 그 시간이 진통이 너무 길고 오래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럼 힘들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때 사업 시행 인가 때 빠져나오고 다시 사고 싶으시면요. 관리처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돼요. 피를 조금 주시더라도 안전하게. 진통을 겪는 게 또 도시령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위치적으로 상당히 훌륭하고요. 개발이 됐다 그러면은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중에 상당히 좋은 데다가 여기가 지금 내용이 좀 바뀐 게 뭐냐면요. 휴머니즘적으로 공기가 통하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공기 이동이 상당히 좋게 이렇게 디자인이 이제 그 높이 제한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읽어보시고 지금 당장은 매도가 안 돼요. 이제 226 대책부터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 사업 시행인가 그때 타이밍을 좀 보셔가지고요. 또 향후 전화를 주셔야 돼요. 진행이 계속 조합이 누구냐, 조합장이 누구냐, 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전화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매도 타이밍을 함께 한번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청자님. 일단 규제 완화 소식도 들리고요.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또 입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하셨죠. 일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얘기를 해주셨어요. 굳이 매도를 해야 한다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전후로 한번 타이밍 잡아보자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대답이 됐을까요? 그러면 네. 어느 기한이 어느 정도 더 걸릴까요? 사업 기한 걸릴 때. 네, 시청자님, 저희가요, 네. 방송이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또 다음 분도 만나봐야 되거든요. 추후에 네. 방송 끝나고 한번 연락 주시던가요. 또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직 네. 매매가도 아직 좀 궁금한데 그건 알 수 없을까요? 네, 저희가 그럼 방송 후에 전화를 한번 따로 드릴게요.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네요. 이용료 없이 02797-0300번이었습니다. 연락 들어온 것 접수 한번 받아볼게요. 뒷번호 6598님이세요. 얼마 전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는데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신고 등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자, 상가 건물입니다. 좀 복잡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뭔가 등록할 것도 많고. 어렵지 않을까요? 법무사를 다 시키면 되는데 세무사도 세무사한테 시키면 되는데 그래도 법 밑에 잠자는 자를 다 한국법이 보호하지 않고요. 세무사나 법무사가 일을 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신분권이라서 그러니까 네. 본인이 알고서 공부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4,600 이하 같으면은 이제 그 간이가세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방송상이라서 이게 디테일하게 쭉 다 이야기해드리기가 그렇고 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일반 사업자를 하셔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간이가세로 하게 되면은 부가세 환급을 못 받고 그리고 그 일반 사업자를 하셔야 나중에 매도하시고 그 부가세를 받아서 나중에 환급을 같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제 그 간이가세였는데 일반 가세에도 매도하게 된다. 간이가세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부가세 환급이나 이런 거 자체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점도 많고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하고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이제 본인이 요 상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요거 한 개라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상가 가장 중요한 건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6개월 이상 넘어가는 거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넣은 다음에 신고하고 환급 받고 그리고 중도금 넣은 다음에 신고하고 환급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그냥 계약 후 20일 안에 신고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늦으시면은 환급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돼요. 물론 이제 계약하면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가끔 놓치셔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런 것 좀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급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환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확정 신고 기간이 7월 25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해 1월 25일 날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또 신고 기간 경과 후에 15일 안에 지금 통장으로 이렇게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그런 거 체크 좀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되게 체크할 게 되게 많은데요. 뭐 지금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부동산 가이드를 진행하면서 배운 건 정말 알아야지 그렇죠. 절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금 참 어렵지만 이걸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있거든요. 확인하시죠. 신하선 대표, 윤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과 세금 바로 알기 시간 꾸려집니다. 4월 26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02797-0300번 예약 접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 후에도 상담 이어지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일부 시간 오늘 함께 꾸려주신 분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화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계획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공공관리제도라고 합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리모델링 사업에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가 30만 가구에 이르는 경기도는 지난달 리모델링 사업에도 공공관리제 도입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긴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달 리모델링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관리제의 취지대로 사업 추진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추진된 공공관리제가 부작용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절차가 길어지고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런 어떤 문제도 발생을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예산 부족에 따라서 실제로 초기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예산의 어떤 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어요. 건설업계 반응 역시 싸늘합니다. 관이 개입하면 시공사가 사업 초기 설계 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없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존 구조를 활용하는 리모델링 특성상 그거를 이제 판단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축적이 시공사 외에는 지금 돼 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들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걸 분석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공관리제 하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경기도의 건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됐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낸 공공관리제도. 이를 통한 일괄 지원보다는 개별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주택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2분기 분양시장에 중소형 주택으로만 구성된 아파트 3만여 가구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오는 6월까지 분양을 계획 중인 아파트 가운데 중소형 주택형으로만 구성된 물량은 전국 55개 단지 29,432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와 같은 보합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은 0.03%로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고 수도권은 지난주 마이너스 0.03%에서 이번 주엔 마이너스 0.04%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한편 전세 가격은 서울이 0.03%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오름폭이 둔화됐습니다. 삼성물산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15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6조 4,73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 감소했고 순이익은 1,403억 원으로 133.1%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결혼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죠. 선택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 고통 저희가 덜어드릴게요. 022077-6394번으로 오늘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 P&R 부동산연구소 박준영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셨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매물 정보 가져오셨을지 그 힌트 한번 들어볼게요. 이동주 대표님. 자, 지하철 연장이 확정된 곳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업무타운의 배후 주거지로서 톡톡히 역할을 하면서 확실한 부동산 가치 상승 요소 두 가지를 꽉 쥐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호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하철 관련 호재와 함께 업무 주거지 배후 단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천호동 다세대 주택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박준영 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매물은 두 가지인데요. 실거주 차익형의 답심리동 매물과 900만 원 수익 투자로도 200% 이상의 단기 시세 차익 가능한 성산동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답심리와 성산동 매물 정보까지 오늘도 총 3곳의 매물 정보 저희가 준비해뒀습니다. 먼저 박준영 팀장님의 매물부터 화면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 빌라입니다. 5호선 답심리역과 장안평역 도보 10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바로 2014년 4월입니다. 6층 건물 중 3층이고요. 방은 3개, 욕실은 2개,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2억 2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 답심리동으로 왔습니다. 빌라 매물 정보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거주 차익형 매물로 시세 대비 저렴하여 전세금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매물이고요. 특히 본 매물의 지역은 서울 동부권의 생활 중심지로 변모할 것이며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예상되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 답심리동 거주하기 편리한 여건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건지 또 교통편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그런 생활편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1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이나 답심리역 등이 10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내부 순환도로에 마장 램프와 사근 램프가 위치하여 종로, 명동 및 강남권 등 도심권으로 이동이 아주 편리하고요. 더해 동부간선도로 및 내부 순환도로를 통해서도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답심리, 근린공원, 배봉산공원, 중란천 체육공원을 연결한 7.2km의 동대문 순환 산책로를 통해 다양한 운동과 자연학습,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인근의 롯데백화점,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등 다양한 쇼핑, 문화생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민자 역사는 물론 경동 한약 도매시장, 경희의료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청량리 역사와도 가깝다 하셨는데 과거에 여기 가서 막 가락국수도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다소 낙후되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서울에 부도심 역할을 해오다가 얼마 전에 다 철거된 이제 집창촌이 형성이 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량리 일대가 동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요. 청량역 일대 청량리 4구역과 연결되는 동부 첨가물 시장 정비사업 계획안이 최근 서울시 제8차 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신흥상업지구로 대변신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요. 동부 첨가물 시장 정비 사업은 올해 12월 착공하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와 함께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청량리 지역 일대가 주거, 업무, 문화, 숙박, 판매 시설 등이 어우러진 54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과 40층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으로 상업 기능 도시로서 더욱더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시가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일대 48만 제곱미터를 자동차 유통 중심지로 육성하여 중고차 매매센터와 경매장, 물류센터 등 중고차 매매에서 정비와 수리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현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여기에 자동차 무역센터와 박물관, 비즈니스 호텔, 그리고 회의장,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등을 추진 중이며 중란물 재생센터, 서울 재사용 플라자와도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리사이클 중심지로 키울 계획입니다. 이러면 많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은 더욱더 활기를 띨 것이고 지역 부동산 시장의 파급 효과 또한 집가 상승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가치가 보장된 실거주 차익형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가 보장된 실거주 차익형 매물. 이 단어들 안에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개발 호재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건물은 바로 이번 달에 준공이 예,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직접 다녀오셨나요? 예,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2014년 4월 초에 준공한 6층 건물의 3개 동이며 29세대의 대형 단지의 신축 빌라입니다. 6층 중 3층이며 전용 59.26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33.56제곱미터에 방 3개, 욕실 2개, 불량 주방, 넓은 거실을 갖춘 3룸입니다. 동대문구의 에너지 전략 관련 건축법 개정 이후 동대문에서는 최초 1호 빌라이고요. 단열과 방음 효과가 큰 22mm 폐허 유리 이중창 시공과 LED 등을 설치하여 전기 및 연료 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요. 그리고 입주민들의 그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CCTV, 보안문, 무인 택배 시스템, 렌지대, 그리고 특이사항이 각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개인 텃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자까지 갖춰져 있고 친환경 마감재로 대리석 마루로 처리하였으며 아파트식 일렬 주차로 주차가 아주 편리하고 외관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내부는 정말 깔끔해서 예. 꼭 아파트 같은데요. 예. 이 아파트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예. 또 옥상이라는 또 빌라 특유의 매력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에너지 절약 관련 건축법이 예, 적용됐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 건물 메리트가 높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높고요. 동대문에서 최초 1호 빌라입니다. 아, 예. 또 최초라는 예.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격은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고요. 시세 대비 그쪽 시세가 보통 3억 이상대 지금 3룸이 이렇게 저희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실거주 입장으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투자 겸 실거주를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가는 2억 2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투자금은 5,500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 5천에 월 100만 원, 대출 1억 8천 정도 이용하시고 실투자 4,500만 원 하시고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552만 원에 수익률 12%가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옥상에 텃밭 그리고 정자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점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네. 이 가격 메리트도 충분하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동 빌라였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예뻤거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네, 교통 호재와 함께 배후 주거지라는 저희가 키워드를 들어봤습니다. 이동주 대표의 매물 정보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죠. 8호선 암사역 도보 4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역시 2014년 4월 이번 달이었습니다. 자, 6층 건물 중에 2층 방 2개, 거실, 욕실로 구성돼 있네요.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투룸에 또 역세권 도보 4분 거리인데 매매 금액이 2억이 채 안 됩니다. 가격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 역세권 말씀하셨죠. 역세권인데 단순한 역세권이 아닙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역세권입니다. 그러면서 한강변 역세권이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때문에 비교적 고수익까지도 향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업무단지, 그것도 대규모 업무단지의 배후 주거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요자가 끊임없이 유입된다. 특히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 지하철 연장 확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자체적인 개발까지도 있죠. 그러면서 그 개발이 단순한 개발이 아니고
자족도심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통의 호재, 자족도심 형성에 의한 충분한 가치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이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굉장히 예쁜 내부 사진도 함께 꾸려와 주셨습니다. 자족도시라고 언급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입지적인 메리트랑 연결 지어주세요. 자, 지역적인 특징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그런 초역세권이고요. 네. 특히 지하철 8호선 동남권에서 아주 주목해야 되는 지역이죠. 서울 동남권의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 8호선 라인과 본 매물가 위치는 불과 10분 거리, 지하철이면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한 배후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과연 자족도심이냐? 이것은 자족도심이 아니라 업무타운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강동구 자체적으로 아래쪽으로는 상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위쪽으로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앞으로 5년 뒤면은요, 이 강동구는 지금의 배후 주거지가 아닌 완벽한 자족도시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유념을 하시면서 지역을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 지역 한강이기 때문에 한강 시민공원 또한 도보 3분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거지가 갖춰야 되는 요건, 교통 요건, 여기에 주거 쾌적성, 바로 휴식, 녹지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주 뛰어난 깔끔한 면까지 갖고 있고요. 또 이 지역, 동남권 경제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중심지의 배후 주거지다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수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현재도 그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붙어있는 게 송파구죠. 송파구 대비해서 같은 가격 대비 훨씬 넓은 주거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송파구 대비 아직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향후 가치 상승이 송파구 대비 훨씬 더 높을 곳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가 투자 개념까지 겸해서 유입이 된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은요. 대형 업무타운, 지역적인 개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역에 자꾸 인구가 들어오고 또 경제도시를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역에 인구가 들어오게 되고요. 경제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은 그 지역 내에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지역 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자연적인 순환 구조를 이루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지역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이제 시작한 거다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이런 가치를 선점함으로써 톡톡히 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강 인접과 저평가 그리고 쾌적성이란 단어 저희가 기억하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앞서 교통이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호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제일 큰 호재, 지하철 연장이 제일 큰 호재겠죠. 이 8호선 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위쪽으로는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 별내까지 가고요. 아래쪽으로도 또 확정이 됐죠. 판교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 자, 8호선 암사역을 딱 타게 되면요. 판교를 가시게 되면 향후 GTX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향후 경기권에 조성될 업무타운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개통될 암사대교가 있죠. 이 암사대교는요. 서울 동북권의 강남북 간의 거리를 10분으로 단축하고요. 향후 구리에 조성될 첨단 업무 복합단지하고도 바로 10분 거리로 단축시킴으로써 그 암사동의 지역 가치, 암사역 일대의 지역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고요. 이 외에도 이 지역은요. 지역 자체로도 호재가 있습니다. 한강변에 대한 재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구역은 구역이 지정이 돼서 한참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이주 수요까지 발생을 하는 곳이죠. 고덕 2지구를 시작해서 둔촌주공, 여기에 고덕 3단지부터 7단지까지 향후 이곳은요. 약 2만 세대의 아파트, 천원주택까지 합하게 되면은요. 2만 5천에서 2만 8천 가구가 앞으로 올 하반기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지역 내에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각된다. 때문에 임대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을 필연적으로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점 또 유념을 해보시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자족도심 형성, 상일동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 단지가 입주를 해 있죠. 이곳에 약 한 200개의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서 2017년 완벽한 자족도심 형성을 하게 되고요. 또한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이곳에는요. 세계적인 가구 그룹이죠. 이케아 그룹이 앵커 그룹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요. 대한민국 최초의 R&D 중심인데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호텔과 상업시설, 컨벤션 센터 등이 들어오는 이런 다양한 호재들이 들어오면서 완벽한 자족도심을 형성한다는 것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달 4월 준공 예정인 정보입니다. 이 건물과 내부 특징 사진으로 봤을 땐 굉장히 깔끔했어요. 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달 말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달 네. 말이면 이제 준공이 되게 되고요. 총 20세대인데 방 2개와 별도의 거실, 즉 주방과 거실된 주방과 분리된 거실을 가지고 있고요. 욕실은 당연히 있겠고요. 또 조그만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대별 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의 앞뒷면이 딱 터져 있기 때문에 진출입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리하다. 또한 역과의 거리 접근성도 뛰어나고요. 도로와의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안전한 귀갓길도 보장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고 외부인 차답 시스템 당연히 돼 있겠죠. 또 그 뭐 개별 무인 택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당연히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다세대 주택인데 시공사에서 직접 AS 철저하게 관리해준다는 것 또한 아파트처럼 완벽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관리 시스템 귀가 좀 솔깃해집니다. 그럼 가격은 어떤지 메리트가 실제 투자 금액이 2,500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 가격이 그만큼 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억 9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놓으시게 되면 약 한 1억 6,500만 원 때문에 2,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지역가치 상승에 의한 충분히 가치 상승을 노려보실 수가 있고요. 수익형으로 활용을 해보시겠다 하면 대출 약 1억 1,400만 원 정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3천에 월 7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비용 다 제외하고도 연 한 386만 원 정도, 월로 따지면 약 한 30만 원 좀 넘는 금액인데 수익률로 따지면 약 한 8.4%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8.4%도 비교적 고수익이지만 충분한 가치 상승에 의한 가격 상승, 즉 차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최종적인 수익률은 12, 3%까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수익형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매가 1억 9천이었습니다. 수익과 차익의 목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네요. 강동구 천호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보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는 마포구 성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죠.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이죠.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바로 올해 3월이었고요. 5층 건물의 3층,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9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2억 7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9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방은 3개예요. 그런데 실제 투자 금액은 900만 원이에요. 네, 뭔가 그렇습니다. 신기할 정도인데 어떤 네. 메리트 있나요? 네, 6호선 마포구청역이 2분 거리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이라는 건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하겠죠. 그런 지역이고 시세 대비 저렴하여 소액 투자 900만 원으로도 단기 차익이 가능하고 월세 전환 시 11%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매물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풍부한 개발 호재가 많고 특히 전세가 비율이 높아 임대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실투자 대비 200% 이상의 단기 차익이 예상이 되는 곳으로 부동산 투자의 삼박자인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을 갖춘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내부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자, 일단 마포 지역의 입지적 메리트부터 먼저 듣고 갈게요. 네, 뭐가 그렇습니다. 있나요? 강남 목동에 이어 서북부권의 핵심 주거지로 지금 부상하고 있고요. 200만 평 규모로 한강과 월드컵 공원, 녹지 휴식 공간이 풍부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역세권으로 6호선 마포구청이 2분 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아주 편리하고 교통의 요충지로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내부 순환도로 자유로 강변북로의 간선도로와 한강을 가로지르는 마포, 서강, 양화, 성산, 가양대교 등 가양대교, 더해 강서 지역과 공항, 여의도, 광화문 등을 연결하는 서울의 관문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잘 발달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업무 중심 지구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마트, 관공서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깝게 고루 갖춰져 있어 이용이 편리하고 도심 속 쉼터를 할 수 있는 상업 월드컵 경기장과 난지도 월드컵 공원, 한강공원이 가까이 있어 주말 가족들과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으로 풍부한 임대 수요와 교통 및 생활 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게요. 네. 굉장히 뭔가 고급스럽게 됐습니다. 네. 실제 가셔서 보고 예. 뭐 직접 찍은 내부 사진 맞는 건가요? 예, 제가 항시 현장은 제가 직접 나가서 사진을 다 찍고 또 동네도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발로 뛰고 계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꼭 이런 것도 한 번씩 배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마포구 하면요, 사실 상암 DMC 업무단지가 대표적인 개발 호재를 꼽히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밖에도 호재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쪽에 개발 호재 굉장히 많고요. 일단 마포구의 아이콘이 될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는 디지털 기술과 문화, 산업을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첨단 IT, 금융, 미니업 산업 등 약 800개 업체, KBS, SBS, LG, 팽텍 등 관련 기업체가 입주 중으로 사업이 완공되는 2015년 입주 시 상주 인원 약 8만 명의 풍부한 배우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돼 배우 지고지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본 매물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풍부한 배우 수요로 인해 임대가 상승이 기대되고 그에 따른 매매가도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더불어 마포구청역 주변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한창 개발 중이고 또한 합정특별계획구역과 합정균형촉진지구 그리고 망원역 주변에 망원균형촉진지구 2차 개발과 경의선, 인천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수색 상암 DMC 역세권 개발 예정이며 더불어 공항철도 경의선과 연결된 2호선 홍대 입구역은 민자역사 개발 사업이 민간 합동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단히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은 더욱더 활기를 띨 것이고요.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까지도 더욱 높은 매수 수요와 임대 수요를 증가케 하여 본 매물의 가치는 더욱더 돋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 목적 달성 가능한 단기 차익형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계 사진 작가세요. 직접 항상 가셔서 사진 직접 찍고 발품을 팔고 계신데요. 네. 오늘 사진 함께 보시면서 네. 내부 특징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계속 다니다 보면은 지금 두 건축주분들이 최고 뭐 인테리어라든지 자재라든지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신경을 쓰시는군요. 예, 여성분이시라. 네, 그렇습니다. 건물 특징은 2014년 3월에 준공한 다세대 건물입니다. 5층 중 3층이며 전용이 69.4제곱미터, 대지가 34.14제곱미터에 방 3개, 욕실 2개, 넓은 거실과 발코니가 갖춰져 있습니다. 현관, 보안문과 방범 CCTV,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였고요. 택배 무인 서비스 시스템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인테리어에 친환경 마감재, 새집 증후군 방지, 천연 시트 벽지 및 층간 소음 완화 강화마루를 설치하였고 필로티 구조로 각 세대당 넓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 더욱더 편리한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조명이나 문의 등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눈으로도 보입니다. 그럼 가격은 좀 신경 많이 쓰셨나요? 예, 가격도 많이 신경 썼고요. 네. 지금 뭐 실투자 900만 원, 전세가 2억 7천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매매가를 적게 이렇게 갖고 나서 이렇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지금 매매가 2억 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2억 7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까지 동반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1억 8,1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 실투자 4,8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제하시고 548만 원에 순수익률 11%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연간 수익률 11%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2억 7,9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900만 원 예상하고 있네요. 마포구 성산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네, 답심리 그리고 마포구 성산동이었죠. 또 강동구 천호동 세 곳의 매물 정보를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의사항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요.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셔서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시간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박준영 팀장, 이동주 대표였습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간 어김없이 새롭고 유용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